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갑신정변 후 더 복잡해지는 조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는 전 지구적으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던 영국을 극도로 긴장시키게 되죠. 청나라의 리훈장이 멜렌도르프를 특별 선발하여 조선에 보낸 근본 이유는 러시아가 조선으로 밀고 내려오려는 야심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멜렌도르프는 리훈장을 배신하고 조선에 러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멜렌도르프는 조선에서 청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실은 자신의 나라 독일과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고민도 영국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고민했던 부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발생한 이모군란 쿠데타의 혼란을 이용하여 영국이나 일본이 한반도에서 항만을 획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에 영국이나 일본이 한반도에서 항만을 획득할 경우 극동 러시아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시 소극적인 현상 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조선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조선과 수교를 맺으면서 조선과 영국 신조약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획득합니다. 즉 러시아가 필요로 할 경우 러시아 군함이 조선의 어느 항구라도 입항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조선과의 수교를 통해 영국의 글로벌 감시망을 피해서 동아시아의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 즈음에는 조선의 갑신정변 쿠데타 분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었으며 마치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처럼 함부로 다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에 맺은 청일 간의 텐진 조약으로 청일 양국 군대가 철수하자 청나라의 간섭이 느슨하게 된 틈을 타서 고종과 민왕후는 청나라의 외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러시아와 수교를 맺는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고 선택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멜렌도르프의 가문 이슬로 인해 민왕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를 물리치고자 하는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러시아의 남전을 막기 위해 늘 노심초사하던 영국의 입장을 전혀 읽지 못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고종은 멜렌도르프에게도 극비로 한 채 러시아 황제에게 조선에 대한 보호를 간청하는 칙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칙서를 극비리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습니다. 또 멜렌도르프를 비선 라인으로 동원하여 러시아와 접촉합니다. 고종과 민왕후가 러시아에 전한 밀서의 내용은 조선 왕조 군대 훈련을 위해 러시아 육군 교관을 초빙하겠다는 것과 청나라와 일본이 충돌할 경우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해달라는 요망서였습니다. 러시아는 조선 측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영흥만 혹은 경북 영일만 조차를 요구합니다. 조차라는 말은 양측의 조약에 의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제1차 밀학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멜렌도르프는 러시아와 조선의 조약을 맺게 한 깊은 이유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정부가 자국 안보에 큰 부담거리였던 러시아를 동아시아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은 자국인이었던 멜렌도르프를 이용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음모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종과 민왕후는 러시아를 조선으로 자청하여 덥석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미끼를 러시아가 잘 물었어요. 어차피 러시아는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러시아 조약 이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모함을 하는 자국 극동 함대의 원양 작전을 위해 조선 남해안 지역에서 연료 보급 기지 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조선 정부에게 남해에 있는 거문도를 자국 해군 함정용 석탄 보급 기지 설치를 위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정보를 영국이 알게 되는데 영국도 가만 있지 않았겠죠. 영국은 1885년 3월 1일 아무런 선언이나 절차도 없이 거문도를 먼저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조선 정부도 영국 함대의 거문도 점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점거한 지 한 달이 지나 영국이 정식으로 통보해 주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국이 영국 함대를 거문도에 먼저 점령하게 한 것은 영국이 조선과 러시아 밀락을 무효로 만들어 러시아가 조선으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패권국인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다는 국제 정세를 조선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2차 조선과 러시아 비밀협정이 1886년 8월 무렵에 예비 교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제2차 조선과 러시아 밀락은 민영익과 김윤식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민영익이 왜 반대했느냐 하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며 그것은 청나라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 배신한 것에 대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정치 감각적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민영익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의 압력을 제거하려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도박인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총애하던 고종과 민왕후를 배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토록 신하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고종은 러시아를 조선에 끌어들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심각할 정도의 청나라 내정 간섭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그 당시 고종은 청나라로부터 해방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2021년 현재 중국몽을 함께 꿈꾸고자 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나아가야 할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중국, 청나라의 정체를 알고나 있기는 한지 참 궁금합니다. 이때 러시아를 반대하던 민영익은 제2차 조르 밀락에 대해서 위안스카이에게 밀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자 위안스카이는 1886년 8월 6일 직속 상관인 리훈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고종을 폐위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올립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고종은 위안스카이에게 특사를 보내 러시아에 보낸 문서는 과인을 모함하기 위한 위조 문서이며 나는 관계하지도 알지도 못한 사건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청나라를 택하든지 러시아를 택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고 고종은 이나 배청 정책,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청나라를 배척한다는 정책을 건의한 신하들을 체포하여 의금부에 감금했다가 8월 23일 유배형에 처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종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러시아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베베르는 국왕이 저질러 놓고 청나라가 강하게 압박하자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죄 없는 관원들을 귀양 보낸 사건에 대해서 무고한 자를 벌한 행위라며 고종을 격렬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8여 년 동안 고종과 민씨 척족들은 청나라 위안스카이 아래 바짝 엎드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이 됩니다. 1894년 농민 봉기로 인해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상륙할 때까지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황제로 군림하듯이 막강한 권한을 행세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선과 러시아 밀락 사태는 여차하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청나라의 입장을 결정적으로 더 강화시켜
주게 됩니다. 청나라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선 외교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후 조선의 내외정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김용삼 기자는 위안스카이를 위한 조선으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고종의 조르미락설 사태는 조선 위정자들의 국제 질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참혹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세계의 질서 흐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일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주간도 그 주님을 의식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